안녕하세요. 춤추는 변호사 하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적극적 수사 단서인 불심 검문과 여죄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 수사 단서는 불심 검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들이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처럼 시민을 멈춰 세우고 이름을 묻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불심 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들은 불심 검문의 대상자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개시되겠죠. 즉,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심 검문은 수사의 단서이자 수사의 전 단계인 경찰행정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아직 수사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심 검문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주의 사정을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불심 검문의 대상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상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밤 11시쯤 치안 유지를 위해 동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하고 있는 도중에 멀리서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성 옷 소매에 왠지 피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겨드랑이에는 신문지로 뭔가 감싼 것을 끼워 놓고 있는데 이게 칼인지 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뭔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불심 검문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심 검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심 검문의 핵심은 바로 질문인데요.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관들은 질문을 하기 위해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심 검문은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체포와 같이 강제로 사람을 잡거나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경찰관이 멈추라고 하면 다 멈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멈추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거나 경찰관이 질문하는 도중에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의 유영력을 행사하면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피의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피의자가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앞을 막는 행위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정지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체포로 볼 만큼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정지시켰는가를 기준으로 이것이 적법한 불신검문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심 검문은 수사의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임의동행 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심 검문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즉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이 기사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20대 여성이 밤중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엽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사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어요. 그 사복을 입은 남성 2명이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이 20대 여성의 오피스텔 안을 확인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기사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 20대 여성이 불심 검문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대 여성이 불심 검문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불심 검문을 할 때 증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신분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라고 건의기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대상자를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했을 때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그 장소와 목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마치 체포와 같이 경찰관서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그 대상자에게 많은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6시간으로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사의 단서는 여죄의 발견입니다. 여죄는 현재 수사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신이 행한 다른 범죄들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 외에 다른 곳에서도 현금수거책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압수한 압수물을 통해 여죄를 발견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침입적 처분들, 예를 들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아무나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지위가 생긴다는 것이고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일반 경찰과 국민의 관계에 있지만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죠.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행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어떠한 근거로 개시되었는지, 위법하게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적극적 수사 단서인 불심 검문과 여죄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식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해야죠. 다음 시간에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